뉴멕시코의 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한 남자. 이 남자가 이렇게 행복 모드인 이유는 최근 조랑말 한 마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조랑말에게 겁먹지 말라 말하더니 앞으로 너에겐 행복한 일들만 즐비할 것이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나타나 트럭 창문을 두드리는 데드풀. 그는 싱긋하게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총알을 발사하는데요. 사실 백발의 남자의 정체는 조랑말 도둑이었던 것이며 데드풀은 조랑말의 주인에게 의뢰를 받아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둑놈도 죽였겠다 트럭 안으로 뛰어드는 데드풀. 하지만 이상하게 조랑말은 더욱 겁먹은 표정을 짓는데 바로 트럭이 절벽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이 익숙하기라도 한 듯 조랑말에게 다 괜찮다며 손을 뻗어보는 데드풀. 그런데 이때 트럭 문이 뜯기더니 얼굴 반쪽이 돌로 이루어진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데드풀을 조롱하며 유유히 조랑말을 들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 사이 트럭은 바닥을 향해 떨어졌고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화염 속에서 몸을 일으킨 데드풀은 뭐 이런 개같은 날이 있냐 불평하며 털털이 집으로 걸어 돌아가죠. 집으로 향하던 길에 옷을 주워 입은 후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데드풀. 그리고 때마침 걸려 들어오는 의뢰 전화. 의뢰 내용은 자신의 와이프와 바람을 핀 남자를 깔끔히 죽여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데드풀은 의뢰인에게 지금 1+1 할인 행사 중이라 와이프 역시 죽여줄 수 있다 말하지만 의뢰인은 그저 자신이 보낸 사진 속 남자만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 데드풀은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구석에 쌓여있는 통지서들을 보곤 알겠다고 답합니다. 데드풀이 죽여야 하는 남자는 바로 카지노에서 놀고 있는 이 남자, 제이스 번즈. 오늘도 모든 돈을 다 따낸 제이스는 살인 미소를 날리며 하루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미모의 여성이 그에게 접근하더니 자신에게 포커를 좀 알려줄 수 없냐 묻습니다. 제이스는 그렇다면 은밀한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며 여성에게 자신의 방번호를 알려줬고 1시간 후 보기로 하죠. 사실 그녀는 데드풀이 정보를 파내기 위해 고용한 여성이었고 이렇게 데드풀은 보수를 넘긴 후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가 건넨 보수는 그저 뷔페 쿠폰이었지만 말이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제이스에게 스나이퍼를 겨녀보는 데드풀. 그는 먼 거리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제이스를 해치울 계획이었던 것인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제이스가 선공을 친 것. 제이스의 총알은 스코프를 뚫고 데드풀의 안구에 박혔고 이에 데드풀은 너무나 빡친 나머지 모든 총알은 흡수하며 제이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데드풀과 육탄전을 펼침에도 여유롭게 그를 상대하는 제이스. 하지만 데드풀 역시 그냥 당할 짬은 아니었기에 반격을 가했고 이렇게 이 둘은 한동안 서로의 정체를 모르며 남자의 싸움을 펼칩니다. 싸우던 도중 제이스의 소매와 시계를 뜯어내버린 데드풀. 그는 이제 이건 자기 거라면서 제이스를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제이스는 고작 시계를 뺏긴 것 치곤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리곤 제발 데드풀에게 시계를 건들지 말아달라 부탁하죠.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해보는 게 데드풀의 특성. 그는 요리조리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고 이내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시계는 소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특수시계였던 것이었고 이렇게 데드풀과 제이스, 이 둘은 화염 속에서 기절해버리죠. 긴 시간 후 번쩍 눈을 뜨는 데드풀. 그리고 드디어 정신을 차렸냐며 그를 맞이해주는 의문의 사람들. 이들은 데드풀을 제이스라고 부르며 화상은 안타깝게 됐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져 참 다행이라 말하는데요. 데드풀은 당연히 이게 뭔 개소리지라고 생각하면 물론 벙친 표정을 지어봅니다. 사실 데드풀이 죽이려던 사내는 제이스 번즈라는 비밀 요원이었던 것이며 정보기관은 데드풀이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제이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뭔가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 데드풀. 그는 이들이 미리 준비해둔 슈트를 착용하더니 특수요원 제이스 번즈로서 현장에 빨리 복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디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며칠 후 죽음의 포탈이 존재하는 일명 데스게이트 섬. 이곳에선 한 김정을 닮은 장군이 미모의 여성을 포탈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의 시선을 끄는 누군가의 목소리. 바로 미션을 수혜받고 출동한 제이스 번즈였는데요. 이렇게 제이스는 미녀를 구출한 후 곧바로 섬을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살짝 벗겨지긴 했지만 말이죠. 미녀에겐 밖에서 잠시 대기하라 말하곤 재단장을 하는 데드풀. 그는 비밀요원 활동이 재밌기는 한데 매번 이렇게 불편한 분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평 타임도 잠시 밖에서 미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데드풀은 서둘러 갑판 위로 올라가 보지만 그 위에는 돌로 변해 있는 미녀만 존재할 뿐이었는데
심지어 데스게이트 섬 역시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서둘러 본부에 연락해보는 데드풀. 그는 비밀무기 개발자 인프 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인프는 그렇다면 옆에 빛나는 버튼을 누르라 안내해줍니다. 그러자 보트 안에서 튀어나오는 슈퍼카. 당연히 데드풀은 인프의 기술력에 감탄하는데요. 인프는 과거부터 제공해주던 서비스인데 왜 이제 와서 놀라냐며 아직 뇌진탕에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냐 묻습니다. 데드풀은 그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죠. 슈퍼카를 몰고 비밀기지에 도착한 데드풀. 그는 미리 배워둔 암호를 경비원에게 말했고 비밀 통로를 통해 본부로 이동하는데요. 아래에선 국장 블랭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드풀이 방금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깜짝 놀라는 블랭크. 그는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빌런이 출연했다는 것은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말해주곤 급히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때 옆에서 갑자기 데드풀을 찌르는 인프 박사. 그는 순식간에 데드풀의 피를 뽑아냈고 이를 연구해보라 직원에게 말하는데요. 매번 데드풀이 혈액 검사를 피하니 이번엔 몰래 뽑아낸 것이었습니다. 기관 내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데드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정체가 탄로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니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는 데드풀. 그는 그래도 차 한 대는 건졌다며 자기 위로를 한 후 떠날 채비를 마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 차. 데드풀은 짜증을 내며 온갖 버튼을 다 눌러봤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제이스의 혈액팩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죠. 혈액팩을 하나 몰래 챙긴 후 다시 기지로 복귀하려는 데드풀. 하지만 그를 가로막는 경비원들. 이들은 데드풀에게 또다시 암호를 물어보는데요. 데드풀은 방금 거기서 나왔는데 무슨 암호냐며 무작정 다시 들어가려 시도합니다. 물론 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실은 경비 로봇들이었던 이들의 보안 시스템을 발동시켜버립니다. 이젠 난데없이 경비 로봇들과 싸우기 시작한 데드풀. 2대1 싸움이었기에 데드풀은 이 난감한 상황을 어찌 타파할까 초반엔 고민했지만 이내 로봇의 팔을 뜯어내 무기로 활용하면 딱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순식간에 2명 모두를 처단해버립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상이 있었다는 것. 자신이 찢긴 사실도 모르고 있던 데드풀은 서둘러 팔을 집어든 후 기지 안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데드풀이 연구실 안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혈액 바꿔치기. 비밀 요원 활동이 재밌었던 데드풀은 조금이라도 더 제이스로 살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데드풀은 다시 한번 자신은 천재라며 감탄했고 잘려나간 팔 역시 재부착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기쁨은 당황으로 바뀌는데, 바로 연구실을 들어오던 인프가 데드풀이 팔을 붙이는 장면을 정면으로 목격해버린 것. 데드풀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프를 덮치려 시도하지만 그의 고체화 스프레이에 당해버리죠. 해치지 않을 테니 자신을 풀어달라 요구해보는 데드풀. 하지만 인프는 방금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지 않았냐며 거부하는데요. 데드풀은 그건 맞지만 이번엔 진짜 죽이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설득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의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데드풀은 인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죠. 그리곤 그동안 인프의 발명품들 덕분에 즐거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고마웠다 전하는데, 이때 인프가 폭소하기 시작합니다. 데드풀은 도대체 뭐가 웃긴 것이냐 물었고 인프는 제이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맙다란 말을 데드풀의 입에서 듣게 돼 빵 터진 거라 답하는데요. 게다가 데드풀의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의 위장을 눈 감아주기로 합니다. 이제 인프와 완벽한 팀이 됐으니 그와 함께 국장에게 찾아가 임무를 수여받는 데드풀. 국장은 이들에게 고르곤이라는 범죄단체의 활동이 감지됐으니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막아보라 말하는데요. 이 단체엔 순식간에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 그리고 그녀의 수하 블라디카 포략이 존재한다 브리핑해줍니다. 데드풀은 과거 자신을 방해했던 자의 정체가 범죄단체에 부활한 사실에 불타올랐고 당장 가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죠. 이들의 임무는 남극으로 넘어가 고르곤 조직이 노리는 우주 전문가 딥슨 박사를 먼저 낚아채는 것.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인프는 데드풀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알약을 건네는데요. 물론 이 알약은 평범한 알약이 아니었고 순식간에 제트스키로 변신할 수 있는 특수 장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마친 데드풀은 쇼트브레드와 함께 남극으로 넘어갑니다. 남극에 착륙한 후 닥터 딥슨의 연구소로 향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는 데드풀과 쇼트브레드. 여기서 이들은 일단 긴장을 좀 풀기 위해 칵테일 한 잔씩을 거두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데드풀이 갑자기 목이 조여온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실 이 기차는 이미 고르곤 조직에게 접수당한 것이었는데 데드풀은 숨이 턱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덕분에 포략을 포함한 고르곤 조직 멤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들켜버리죠. 쇼트브레드까지 제압한 후 이 둘 모두 납치해갈 준비를 하는 고르곤 조직, 그리고 당연히 분해서 벌벌 떠는 데드풀. 하지만 사실 데드풀이 웅크리고 있던 것은 회복할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고, 어느새 힐링 팩터로 독을 모두 치유한 그는 반격을 시작합니다. 포략에게 한 방 먹인 후 슬쩍 인프가 준 알약을 꺼내드는 데드풀. 그는 고르곤 조직의 부하들에게 알약을 강제로 먹였고 그들이 터지는 걸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계속되는 데드풀의 제트스키 공격. 전혀 예상치 못한 알약 어택에 고르곤 조직은 제트스키 피하기에 급급해지는데요. 문제는 알약 하나가 그만 기차의 틈 사이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점이었고, 이렇게 기차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엄청난 진동에 다같이 중심을 잃는 이들. 그런데 데드풀은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는데, 바로 기차의 반대편에 딥슨 박사가 타고 있던 것. 자신이 사수해야 하는 딥슨 박사를 본 데드풀은 서둘러 그에게 향해보려 하지만 그만 뒤에서 들어오는 수면제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데드풀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곤 조직에게 납치돼버리고 말죠. 고르곤 조직에게 납치됐다 드디어 정신을 차린 데드풀. 그런데 그가 깨어난 장소는 깔끔히 꾸며진 방 아니었는데, 심지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편히 누리라는 쪽지와 함께 명품 정장과 마스크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정장과 마스크를 멋들어지게 입은 후 방 밖으로 나가보는 데드풀. 그리고 그를 맞이해주는 치미창가. 데드풀은 당연히 치미창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흡입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눈앞의 모니터에 메두사가 등장합니다. 화면에 등장한 메두사는 고르곤 조직의 역사와 왜 자신과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장황히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곤 자신들과 함께할 준비가 됐다면 이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라 말합니다. 데드풀은 고르곤 조직에 합류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저 호기심 하나만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때 그의 목을 잡는 의문의 손. 손의 주인공은 메두사였고, 이렇게 데드풀은 서서히 돌로 굳어버립니다. 데드풀을 돌덩이로 만들어버린 후 자신의 부하들에게 돌아가는 메두사. 그는 전설의 용병이라길래 기대했는데 이 정도 함정이 속을 정도라면 영입할 가치도 없다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정신이 팔린 사이 데드풀은 서서히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포략에게 죽방을 날리는 것. 데드풀은 굳어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뒷담을 까는 걸 다 들었다며 아주 제대로 삐졌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 전하는데요. 하지만 메두사는 그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고 도리어 한 손을 돌로 만들더니 박살내버립니다. 그러곤 온몸이 박살나기 싫다면 일단 순순히 따라오라 말하죠. 고르곤 조직의 회의실에 자리 잡은 이들. 여기서 데드풀은 한 부하가 자신이 기절한 사이 시계를 뺏어간 것을 보곤 돌려달라고 애교를 부려보는데요. 하지만 이 부하는 떨어져 있는 걸 주운 것뿐이라며 그를 비꼴 뿐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는 메두사. 그의 의도는 간단했습니다. 비밀기관에서 제공해주던 모든 서비스를 고르곤 조직에서도 제공해줄 테니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는 것. 이렇게 오퍼를 제시한 메두사는 자신들이 왜 딥슨 박사를 쫓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홀로그램을 띄웁니다. 메두사에 따르면 우주 전문가인 딥슨은 최근 평행우주 연구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인 패러독스 X라는 세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록 딥슨은 직접 이 차원으로 넘어가진 못했지만 그곳의 바위를 조금 뜯어내는 데는 성공했다는데요. 하지만 패러독스 X는 기존의 우주와는 너무나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던 곳이었기에 딥슨이 뛰어난 바위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딥슨이 도주 중인 이유 역시 이 조각난 바위를 연구하다 자신의 직원들을 다 미쳐 돌아버리게 만들어서였죠. 그리고 이 바위 조각을 손에 넣으려는 게 바로 정부기관과 고르곤 조직의 공통된 목적. 메두사는 당연히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얹어줄 테니 이왕 일하는 거 한탕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냐며 정부보다 먼저 이 돌을 손에 넣자고 데드풀을 설득하는데, 놀랍게도 데드풀은 고민하지도 않고 오퍼를 수락합니다. 어차피 자신이 제이스 번즈가 아닌 걸 정부 측에 들켰기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때 회의에 껴드는 한 조랑말. 메두사는 이 조랑말을 클로퍼스라 부르며 쓰다듬어 주는데 이상하게 데드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찌됐든 고르곤 조직에 합류하게 됐으니 털어놓을 게 하나 있다 말하는 데드풀. 그는 여조직원이 자신에게 뜯어간 시계를 가리키며 그 시계는 사실 정부 조직이 개발한 시계로 GPS가 달려있다 말하는데요.
따라서 어서 빨리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 정부의 추적이 불가능하게 GPS의 전원을 끄라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조직원이 다이얼을 돌리자마자 그녀의 손은 날아가 버리는데 떨어지는 시계를 잡으며 데드풀은 말합니다. 조랑말을 훔쳐 애완동물 삼는 녀석들을 도울 생각 따윈 쥐똥만큼도 없다고. 사실 메두사의 애완 조랑말은 과거 포략이 데드풀에게서 훔쳐간 녀석이었던 것입니다. 분노하며 데드풀에게 달려드는 메두사, 그리고 시계의 특수장치를 이용해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데드풀. 그는 드디어 탈출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으로 쭉 추락해버리죠. 하지만 이대로 당할 리가 없던 데드풀. 그는 몰래 하나 남겨뒀던 임프박스의 제트스키 알약을 터뜨려 빙판 위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쇼트브레드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립니다. 하지만 데드풀이 제이스를 죽이고 그로 위장해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던 걸 깨달은 쇼트브레드는 그저 차갑게 반응할 뿐이었죠. 이때 어느새 데드풀을 추격해 그에게 총알을 선사하는 고르곤 조직의 부하들. 데드풀은 아프진 않았지만 몸에 점점 구멍이 늘어나는 것에 짜증을 느껴 급정차고 이들의 뒤로 넘어가 조직원 한 명을 인간 방패로 삼아 모두 벌집을 내버립니다. 그러다 한 건물의 창문에 들이받게 되는데 조직원이 정신을 차렸을 땐 데드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르헨티나의 한 버스 안. 여기엔 딥슨 박사가 바위 조각을 꼭 쥐고 긴장한 채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며칠간 뜬 눈으로 지냈기에 비몽사몽한 상태였고 버티고 버티다 결국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긴 시간 후 드디어 깨어난 딥슨 박사. 밖은 이미 밤이 됐고 승객들은 전부 내린 상태. 딥슨은 기사에게가 아무래도 정류장을 놓친 것 같다 말을 걸어보는데 기사는 어느새 데드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때 박스 안에서 조각을 꺼내 데드풀에게 들이미는 딥슨. 그는 데드풀을 미치게 만들어 이 상황을 타파할 계획이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데드풀은 온갖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드풀이 얼타는 사이 딥슨은 서둘러 저 멀리 도망쳐보죠. 문제는 금세 딥슨을 따라잡더니 다시 봐서 반갑다 인사를 건네는 데드풀. 데드풀은 비록 정신이 나갔어도 1티어급 힐링 팩터를 지니고 있었기에 금방 신경회로를 회복했던 것인데요. 게다가 사실 평소에도 반쯤은 미친 채로 지내다 보니 피해가 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데드풀에게 잡힌 채 한 식당에 오게 된 딥슨. 데드풀은 그에게 치미창가나 좀 먹으며 기다리자고 말한 뒤 본부에 연락을 취하는데 이때 순식간에 수많은 총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식당은 이미 정부 조직의 위장 요원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이죠. 창고 안으로 던져지는 데드풀과 딥슨, 그리고 등장하는 블랭크 국장. 그런데 뭔가 블랭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는 데드풀에게 네가 구해준 이 조각 덕분에 드디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사실 블랭크의 목적은 정부에게 인정받아 더 큰 물에서 놀려는 것이었죠. 이때 스프링 마냥 튀어나와 블랭크를 뻥 차버리는 데드풀. 그는 어쩜 권력에 의해 타락해가는 인간들의 대사는 맨날 똑같냐며 분노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펀치를 날리려 했던 데드풀은 이내 당황해 주먹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블랭크의 얼굴이 벗겨졌기 때문. 그의 앞엔 놀랍게도 죽은 줄만 알았던 제이스 번즈가 서 있었죠. 6개월 전 고르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포략을 미행하던 제이스. 그러던 와중 포략에게 조랑말을 뺏기는 데드풀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내 폭발 속에서도 멀쩡히 걸어나오는 데드풀을 보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죽은 척 연기한 후 힘든 일을 다 데드풀에게 떠넘겨 딥슨의 바위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제이스의 잔머리에 노란한 사실에 빡쳐버린 데드풀. 하지만 화낼 타이밍조차 주지 않고 찾아온 또 다른 위기. 바로 쇼트브레드가 등장한 것이었는데 제이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쇼트브레드는 곧바로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소환했고 이렇게 제이스와 데드풀은 같이 잠들게 됩니다. 잠시 후 포박된 채 깨어나는 데드풀과 제이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고르곤 조직의 손에 들어가 있는 이들. 이는 쇼트브레드가 그 사이 배신을 때려 고르곤 조직 측에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을 바로잡은 후 메두사에게 도대체 그 바위 조각으로 뭘 하려는 것이냐 묻는 데드풀. 이에 메두사는 넌 이 조각의 능력에 대해 반의 반도 모르고 있다며 사실 이 조각은 신의 연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 답합니다. 메두사가 말을 마치자 설명을 이어가는 쇼트브레드. 그녀는 신의 연필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만능의 도구라며 이제 이 조각을 통해 연필 본체를 찾아낼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다시 작성할 것이라 주장하죠. 데드풀은 그저 이 모든 게 재밌는지 영화를 감상하듯 흥미롭게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데드풀의 집중을 깨며 말을 거는 제이스. 그는 데드풀에게 네가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몰래 수갑을 거의 다 풀었다며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경비들에게 달려들라 말하는데요. 그런데 데드풀은 도리어 모든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수갑을 풀어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더니 제이스가 탈출하려 시도한다 소리칩니다. 이어서 데드풀은 이제 정부에게 놀아나는 것도 지겹다며 고르곤 조직의 계획에 제대로 참여해보겠다 말하는데, 그리고 쇼트브레드를 꼭 붙잡더니 모든 계획을 완수한 후엔 당신과 함께하겠다 고백합니다. 데드풀까지 합류했으니 이제 제대로 프로젝트를 가동시켜보는 고르곤 조직. 이들은 딥슨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탈을 열어 신의 연필의 본체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무스하게 포탈을 통과하다 부러져버리는 연필심. 이에 포략은 누군가 포탈의 통제를 풀어버렸다 말하는데, 이때 쇼트브레드는 자신의 포탈 제어 장치가 없어졌단 걸 깨달았고 뒤에서 휘파람을 불며 제어 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데드풀을 마주합니다. 사실 데드풀은 아까 쇼트브레드를 껴안으며 슬쩍 그녀의 주머니에서 제어 장치를 빼냈던 것이었죠. 데드풀이 포탈을 아예 개방시켜버리자 훤히 드러나는 신의 연필. 고르곤 조직은 연필을 천천히 빼내지 않는다면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며 시선을 회피하는데, 하지만 이미 미쳐 있었기에 두려울 게 없던 데드풀은 신의 연필에 폴짝 뛰어올랐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신에게 말을 겁니다. 저기 저 나쁜 놈들이 연필을 훔쳐가려 시도했다고 신에게 이르는 데드풀. 갑작스런 자신의 창조물에 등장해 신은 살짝 당황하지만 이내 알려줘서 고맙다며 다시 연필을 회수해갑니다. 그리곤 고르곤 조직이 만든 포탈을 지우개로 간단히 지워 없애버리죠. 이제 연필 문제도 해결했으니 제대로 날뛰어보겠다 선언하는 데드풀. 그는 순식간에 한 부하의 총을 빼앗더니 죽이고 또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쉽게도 유일하게 메두사와 쇼트브레드는 놓쳐버립니다. 이때 쇼트브레드와 데드풀은 서로를 뭔가 오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죠. 어찌됐든 데드풀은 이렇게 신의 연필 사건을 혼자서 해결해냅니다. 한 달 후 멕시코의 한 노부부의 집. 이들은 자신들이 자식처럼 아끼던 조랑말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에 잠겨 있었는데, 이때 누군가 뜬금없이 이들의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노부부가 문을 열자 조랑말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 들어가죠. 포략이 훔쳐 메두사에게 건넸던 조랑말을 데드풀이 잊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